바이스톰입니다. 국가대표팀 선수들 간의 다툼, 일명 탁구 사건. 누가 이 소식을 영국 매체에 흘렸는지 여부를 떠나 이를 빠르게 공식 인정한 대한축구협회의 행동은 절대 용서할 수 없는 어리석은 행정 처리였음을 부정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정확히 그들이 노린 그대로 되고 있습니다. 지금 편가르기와 마녀 사냥으로 대한민국 축구 선수들은 근거도 없이 악플에 시달리고 있고 지나친 인신공격까지도 당하고 있는데요. 기사들에서 이름이 언급된 손흥민, 이강인 선수 외에도 그저 대표팀 선수단 중 젊다는 이유 하나로 이름이 언급되지 않은 선수들조차 사실관계 확인도 없이 탁구 사건의 주범으로 몰리고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빠른 공식 인정이 전 세계적으로 몰고 올 후폭풍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하지 않았던 모양인데, 과거와 달리 우리나라 대표팀에는 유럽에서 활약하는 많은 선수들이 있기에 이 소식은 유럽, 아시아, 북미, 심지어 아프리카 매체들에게도 좋은 먹잇감이 되고 있는데요. 협회의 어설프고 악의적인 이번 행정 처리는 지금 전 세계가 우리 대한민국 축구와 선수들을 이상한 시선으로 바라보게 만들었기에 그런 부분에서는 그들이 노린 것과 180도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기도 합니다. 먼저 지금 이 탁구 사건과 관련하여 부상까지 당하고 육체적, 정신적인 고통을 가장 크게 겪은 당사자로 알려진 손흥민 선수에 대한 해외 매체들의 보도 내용을 보면, 프랑스 매체 데일리 메르카토는 한국과 요르단의 아시안컵 준결승전을 하루 앞두고 손흥민과 이강인을 중심으로 한국 선수들 사이에 몸싸움이 벌어졌던 것이 알려졌다면서, 현명한 사람으로 유명하고 이런 문제들과는 거리가 멀었던 손흥민이 이번 논란의 중심에 서 있는 것이 놀랍다는 반응이었는데요. 또한 손흥민의 손가락 탈구 부상까지 있었던 심각한 일이 있었다 전했습니다. 손흥민 선수가 유럽에서 갖고 있는 훌륭한 선수, 훌륭한 사람이라는 이미지 때문에 이번 사건에 손흥민 선수가 얽혀 있는 것이 놀랍다는 반응이었는데요. 토트넘 소식을 전하는 매체 스퍼스웹은 손흥민의 손가락 부상이 팀 동료들과의 다툼 때문이었다는 게 더 선의 보도를 통해 알려졌는데, 손흥민이 이런 말다툼에 연루되었다는 이 보도가 만약 진실이고 실제로 갈등이 있었다면 이런 소란을 선동한 것이 손흥민이라는 것은 그의 성격상 맞지 않는 일이며, 오히려 이 소동을 멈추려고 노력한 사람이 아마도 손흥민이었을 것이라면서 손흥민 선수에 대한 믿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풋볼 런던, 텔레그래프, 인디펜던트 등의 영국 매체들은 처음엔 이 보도 자체가 더 선의 기사였다는 점에서 신빙성의 문제를 논하는 분위기였지만, 갑자기 우리 축구협회가 공식적으로 인정을 하는 것은 물론 협회가 더 선이 하지 않았던 말까지 덧붙여가면서 사태를 부풀린 것에 대해 놀라워하면서도 손흥민 선수의 부상 부분을 더 크게 우려하고 있는 분위기였는데요. 손흥민 선수의 이름이 나왔음에도 영국 매체들을 비롯한 주요 축구 매체들은 손흥민 선수가 이런 문제를 야기시켰다고는 전혀 생각하지 않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하지만 이름이 언급된 또 다른 한 명의 선수인 이강인 선수에 대해서는 조금 다른 뉘앙스를 풍기는 매체들인데요. 특히나 파리 생제르맹 소속의 선수이기에 프랑스 매체들의 관심이 컸습니다. 프렌치 풋볼 위클리는 이강인 선수가 레알 소시에다드와의 챔피언스리그 경기에는 질병으로 인해 불참한다는 것이 공식 입장이었지만, 한국 대표팀 내부 문제로 인해 감감했다는 의혹으로 큰 논란에 휩싸였다고 보도했습니다. 스포츠 또한 이강인이 혼란에 빠진 상태라는 말로 이 소식을 전했는데요. 영국의 스탠다드, 90미닛, 스페인의 마르카까지 유럽의 모든 매체들은 일제히 파리 생제르맹의 이강인이 다툼 속 논란에 서게 된 것과 공식적으로 사과했다는 부분을 발빠르게 전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파리 생제르맹 매체 컬처 PSG는 지금 이강인이 한국에서는 있을 법하지 않은 논란에 직면하게 되었다는 헤드라인으로 이 내용을 전하고 있었는데요. 한국 문화나 정서상 팀의 주장이자 9살이나 많은 손흥민 선수와 이런 문제가 생긴 것에 대해 놀랍다는 반응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문제만큼이나 우리나라 축구가 모욕을 당하고 있는 부분이 또 있는데요. 이 충격적인 이야기를 이어가기 전에 이강인 선수에 대한 바이스톰의 의견을 잠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강인 선수가 잘못했습니다. 그만큼 좋아했던 선수이기에 실망도 큰 법이고 정말 안타깝습니다. 최고의 선수들이 모였으니 경기장 내에서는 플레이에 대한 의견 충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경기장 안에서는 유교적 발상을 적용해서는 안 되죠. 그렇지만 이번 사건은 조직력과 단합이 중요한 대회 기간 중의 단체 생활에서 팀워크를 저해하는 행위였으며, 팀의 리더에 대한 공식적인 하극상이었기에 프로로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선수로서
분명히 잘못한 것입니다. 그러니 필요하다면 대표팀 징계도 이강인 선수는 각오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이강인 선수는 인스타 스토리를 통한 짧은 서면 사과보다는 좀 더 납득할 만한 공식적인 사과를 했어야 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더군다나 정말로 모 언론사의 주장대로 주장인 손흥민 선수에게 폭력적인 행위를 한 것이 맞다면 대표팀을 그만둘 것이 아닌 이상엔 더 늦기 전에 행동에 나서야 할 것입니다. 이대로는 사태가 진정되지 않을 수 있다는 심각성을 이강인 선수가 느꼈으면 합니다. 그렇지만 이런 이강인 선수에 둘러싼 문제에 가려져서는 안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렇게 이강인 선수를 총알바지로 삼아 이 상황을 모면해보려는 협회입니다. 진짜 이게 축구협회의 전략이라면 그게 오산이라는 점을 협회는 깨달아야 하는데요. 게다가 이미 해외 매체들도 이건 한국 축구협회가 선수를 제물로 삼는 연막이라는 것을 너무나 잘 파악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이 내용을 전하는 디애슬레틱이나 해외 통신사들의 기사들에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것은 바로 이번 사건에 대해 알게 된 이후 외신 기자들의 질문에 묵묵부답을 하는 한국 축구협회라는 부분입니다. 사실관계를 확인하고자 하는 외신 기자들에게 협회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죠. 일을 다 저지르고 이제 와서 말입니다. 또한 말도 안 되게 빠른 속도로 싸움이 있었다고 공식 인정해버린 우리 축구협회에 대해 지금 독일과 프랑스, 스페인의 매체들과 일본, 심지어 중국 매체들까지도 선수를 제물로 갖다 바친 한국 축구협회의 연막에 대해 지적하고 있는데요. 원풋볼 프랑스는 대한축구협회가 이런 내부적 다툼을 재빠르게 공식 인정한 행위를 보았을 때 현재 클린스만 감독과 관련된 문제를 덮기 위한 연막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정면 비판하였습니다. 스페인의 아스 또한 같은 논조로 이 부분을 지적하고 있는데요. 일본의 도쿄 스포츠 또한 한국 대표팀의 내부 소동이 대스캔들로 발전할 것 같다면서 한국에서는 지금 영국 매체 더 선에 이 소식을 흘린 것이 클린스만 감독이나 한국 축구협회의 정몽규 회장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퍼지고 있을 정도이며 마치 요르단전에서의 큰 패배의 책임이 선수들에게 있다는 여론을 조성하려는 공작이 아닐까 하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고 하면서 축구협회가 이례적으로 이런 사실을 인정해버린 것도 수상하고 정말 이 부분이 사실로 밝혀진다면 이는 한국 축구계를 흔드는 대형 스캔들로 발전할 수 있어 주목된다 전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대한민국 축구를 둘러싼 대형 사건에는 토트넘 팬들과 영미권 축구 팬들의 관심도 높았는데요. 해외 축구 팬들은 이번 사건에 이렇게 반응했습니다. 당연히 선수들에게 책임을 돌리려는 의도네. 클린스만이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개입하지 않은 것은 그가 아시안컵에서 보여준 모습과 꽤 일치하네. 그저 멍한 표정으로 팔짱을 끼고 있었을 것이다. 알바레즈나 아르헨티나의 누군가가 메시에게 그랬다면 어떻게 될지 상상해봐. 존경심을 좀 배워야 해. 소는 라커룸에서 큰 권한을 행사하지 않는다. 그는 영국 대표팀에서의 해리케인과 더 비슷해. 난 현재 손흥민이 자신을 반대하는 어린 선수들과 같은 팀에서 뛰고 싶어하지 않는다고 짐작된다. 외부인의 관점에서 한국 축구협회가 이런 상황에 이렇게 빨리 대응한 것이 더 웃긴다. 내가 아는 한 아시안컵 결과와 클린스만 감독 능력에 대해 질문을 받았을 때는 그들은 조용했고 아직도 그런 것 같다. 자신들의 선수를 비방하려는 축구협회는 거의 찾아볼 수 없어. 한국 축구는 정말 부패했다. 그들이 클린스만을 고용한 것은 어쩌면 당연하다. 한국 축구협회는 왜 이런 말도 안 되는 사실을 인정했을까? 그들은 자신들의 실패를 인정하기보다는 자신들의 선수들을 버리는 편을 택한 것이다. 가장 심각한 것은 감독직을 우습게 보고 한국에 가는 것을 귀찮아해서 직접 가지도 않고 줌 화상회의로 감독 직무를 수행하는 감독을 고용한 것이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난 이강인에게 매우 실망했다. 난 이강인을 좋아하는데 난 한국인이 아니기 때문에 이해할 수 없는 문화적인 것들이 분명히 있지만 나에겐 지금 이런 일이 매우 우스꽝스럽다. 이런 일은 라커룸에서 항상 발생하는 일이지만 그 즉시 해결되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내용을 원래 들을 수가 없다. 모두 그것이 별일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다. 근데 한국 축구협회는 아시안컵 결과에 대한 비난을 선수들에게 돌리기 위해 더 선을 이용한 것에 대해 부끄러워해야 한다. 그리고 일본 축구 팬들 역시 손흥민과 이강인이라는 자신들에게도 익숙한 이름이 등장하는 이번 사태에 큰 관심을 보였는데요. 이 기사만으로 속사정을 다할 순 없지만 탁구라는 건 계기일 뿐 서로에게 그동안 안 좋은 감정이 있었겠지. 세대 차이일 수도 있고 소능민이 아시안컵 탈락 이후 대표팀 은퇴 냄새를 풍기게 하는 발언도 이러한 배경이 얽혀 있을지도 모르겠다. 손흥민이 대표팀에서 뛸 수 있는 건 아마 나이로 보았을 때 2026년 북중미 월드컵이 마지막일 것이기 때문에 원래대로라면 어린 선수들은 손흥민으로부터 많은 것을 흡수하고 배워야 하는 입장이지만 주변의 스태프들이나 코치가 그러한 분위기를 조성해주지 않았을지도 모른다. 한국 축구의 미래는 밝지 않은 것 같다. 국민성이 아니라
대표팀 수준의 저하가 반영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어째서 영국 매체가 이런 정보를 가질 수 있었을까? 호텔 관계자라면 탁구를 치고 싶어 한다는 것까지는 알 수 있겠다 생각하지만, 그렇다면 이건 선수나 한국축구협회 스텝이 유출한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어느 쪽이든 이런 정보가 샌다는 것은 문제가 있네. 사례가 다르긴 하지만 젊은 세대의 선수들과의 온도 차이로 팀이 흐트러졌다는 것은 나카타가 있었을 무렵에 일본 대표팀을 보는 것 같다. 친목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상대를 존중하고 의사소통하는 방법은 어떤 상황에서도 중요하다는 걸 알 수 있다. 사실은 정확히 알 수 없고 한국 대표팀의 사건 자체에는 관심이 없지만, 손흥민이라는 선수는 정말 대표팀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엄격한 사고와 결단력으로 참여하고 있었을 것이다. 젊은 선수들이 보기에는 이런 손흥민이 귀찮은 선배일지도 모르지만, 이런 리더십을 보유한 선수가 있다는 것은 부러울 뿐이다. 사실 한국의 경기를 볼 때 손흥민이 없었다면 더 빨리 탈락했을지도 모르는 내용이었다. 손흥민 선수의 아시안컵 이후의 발언도, 이강인 선수에 대한 폭로와도 같은 더 선의 기사와 협회의 빠른 공식 인정도 대한축구협회의 부실한 행정 능력과 클린스만의 리더십 결여가 만들어낸 최악의 사태입니다. 이는 비단 국내적 관점이 아니라 국제적인 관점에서도 그렇습니다. 지금 이 사태를 이대로 방관한다면 선수들을 보호해주기는커녕 벼랑 끝으로 몰아넣는 이런 협회가 대표팀을 소집할 자격과 권위를 가질 수 있는지조차 의심스럽고, 선수들은 이따위 협회와 코칭 스텝을 믿고 대표팀에 대한 자긍심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 경기를 뛸 수 있을지 매우 우려되는 상황인데요. 선수들의 잘잘못을 떠나 그들을 죽여서라도 자신들의 방패막이를 삼겠다는 이런 정치적 행위를 해가면서 도대체 무슨 염치로 그들에게 헌신을 요구할 것입니까? 아무쪼록 이번 사태를 대한민국 축구협회를 완전히 뜯어고칠 전화위복의 기회로 삼고 실제적 변화가 목격될 때까지 끝까지 지켜봐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또 뵙겠습니다.